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면역계의 두 번째 파트는 B세포와 T세포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B세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T세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 둘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어떠한 이제 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세포라는 것을 볼 텐데, B세포가 지금 초기의 B세포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분화된다고 표현했습니다. B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졌고 골수에서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골수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골수라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초기의 B세포가 있는데, 이 B세포가 이제 줄기세포, 즉 이제 분열이 가능한 세포, 그리고 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줄기세포죠. 그때 B세포가 다양한 B세포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B세포 1번, B세포 2번, B세포 3번 이런 식으로요. B세포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B세포별로 유전자의 재조합이 일어나요. 즉 항체 유전자입니다. 항체 유전자의 재조합이라는 사항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그 항체를 갖게 되는 게 특징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항체의 끝부분을 표현한 건데 각각이 다른 모양이죠. 동그라미, 별표, 그다음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항체를 갖고 있음을 사실 보여주거든요. 변이부가 즉 다른 항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항원들과 각각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번 B세포는 세균 A하고만 반응을 해요. 2번 B세포는 세균 B하고만 반응을 해요. 3번 B세포는 세균 C하고만 반응을 해요. 이런 것처럼 각각 B세포는 다른 B세포들과 반응할 수 있게끔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항체라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전자의 재조합이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걸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항원이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원이 뭐가 들어올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양하게 만드는 게 특징. 자, 분화된 B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B세포가 만드는 BCR, 즉 항체는, 이건 이제 항체와 같은 말입니다. 항체는 동일합니다. 즉 얘가 만드는 1번 B세포 만드는 항체는 다 똑같아요. 2번 B세포가 만드는 항체는 다 똑같습니다. 세포들 간에는 서로 다르죠. 세포들 간에, B세포들 간에는 서로 BCR, 항체가 서로 다릅니다. 유전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왜 달라졌어요? 유전자의 재조합을 했으니까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중심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항체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항체. 자, 항체는 앞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4개의 폴리펩티드가 각각 이화학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4개의 폴리펩티드. 자,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요. 맨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짧아요. 가볍습니다. 경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경사슬 2개. 그다음 가운데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요거 길죠. 길죠? 똑같습니다. 양쪽에 있는 거 똑같은 것들인데 별표 모양도 똑같죠. 2개가 무겁습니다. 중사슬이죠. 헤비체인. 자, 그때 항원과 만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이제 항원이 결합합니다. 항원 결합 부위다. 항원 결합이라고 하는 부위. 항원 결합 부위가 바로 이 변이부입니다. 이 변이부는 항원 결합하는 부위인데 다양하다. 바로 이 부분이 다양한 거다. 자, 앞에 걸 다시 볼게요. 다르잖아요. 끝에 부분 보시면. 다르죠? 다르잖아요. 저걸 변이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항체는 2개의 항원 결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쪽에도 항원 결합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항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 가세요? 네, 밑에 있는 말이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자, 변이부라고 하는 것과 이거 상대적이죠. 아래쪽 불변부. 불변부는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것들이 아랫부분은 동일하게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항체를 효소를 이용해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럼 자르면은 절편이 이런 절편 하나와 이런 절편 하나와 이런 절편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우리가 프래그먼트 A, B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것을 프래그먼트 C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FAB, FC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경사슬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사슬, 그다음 중사슬, 하원 결합 부위. 오케이. 자, 이번엔 제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제조합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그냥 그림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셔도 너무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자, 항체가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슬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경사슬 전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중사슬 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슬 전자와 중사슬 전자가 각각 제조합이 일어나요. 자, 초기의 비세포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초기의 비세포가 경사슬 전자와 중사슬 전자를 처음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일부분들을 조합을 합니다. 그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자, 보시면 V라고 하는 절편들이 있고요. J라는 절편들이 있고요. C라는 절편들이 있는데 V, J, C. J는 조인트, 이게 조인트. 이쪽 앞쪽은 베리어블, 뒤쪽은 컨스턴트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이 변이부가 됩니다. 이 부분이 변이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이부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이부를 만들 때 요 V 분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J 분절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둘을 잇습니다. 즉 V2하고 J1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들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가운데 부분이 이게 다 날아간 거죠. 즉 V 분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있을 텐데 J 분절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고 둘을 이으니까 이걸 우리가 제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제조합. 이 제조합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단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는 게 특징. 그럼 얘를 전사하고 번역을 하게 되면 결국 V하고 J 부분은 베리어블 리진인 변이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가 돼요? 불변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다양한 거예요? 변이부가 다양한 거죠. 여러분 이거 그림 정확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분절들 간의 제조합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DNA 수준에서 분절들 간의 제조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분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V 분절과 J 분절 선택을 해서 그걸 조합을 하니까 다양한 변이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불변부라고 하는 것은 늘 똑같은 걸 선택하니까 늘 같은 거예요. 자, 경사슬 전자는 VJ 이 부분이 변이부고요. 중사슬 전자는 VDJ 중사슬 전자는 또 따로 있어요. 경사슬 전자 따로 중사슬 전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슬 전자와 중사슬 전자로부터 각각 사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변이부가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V 분절들, J 분절들 중에 선택해서 조합을 하고요. 중사슬 전자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V 분절과 D 분절과 J 분절 따로 있습니다. D 분절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럼 선택상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다양성이 더 커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합으로 다양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자, 돌연변이율도 높기 때문에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말이 있지만 또 분절들 간의 결합을 할 때 약간 부정확한 결합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합하면 아무래도 다양성이 커지죠. 자, 그러한 변이도 있겠지만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위에 있는 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항체를 만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초기에 비세포가 가지고 있는 경사슬 전자예요. 경사슬 전자에서 선택을 했어요. 무작위 선택이죠. V 분절과 J 분절 선택해야겠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이걸 날려버리죠. 그리고 V와 J2만을 이용해서 붙였습니다. 그럼 이게 붙게 되면은 바로 이 앞부분이 프로모터가 돼요. 항상 제조합이 일어나면 그 앞부분이 프로모터가 되기 때문에 전사가 되어서 RNA가 만들어지고요.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스플라이스 통해서 나머지 부분 요게 제거가 돼요. 그럼 V2, J2, C가 붙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변이부가 되는 거죠. 베리어블 리전.
변이부가 되는 거예요. 변이부. 그럼 뒤쪽은 불변부가 되는 거죠. 간혹 물어보세요. 이 그림 보시고 이거 J2가 왜 사라졌냐고. 이거 변이부니까 그냥 생략한 거예요. 이거 묶은 거예요. V2하고 J2를 묶어서 변이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항체라는 것이 다양하게 만든다는 걸 봤습니다. 항체의 다양성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수에서 일어나죠. 항체의 다양화는 골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골수에서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유전자의 재조합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비세포가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세포, 이런 비세포, 이런 비세포들이 지금 있죠. 그럼 다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런 애들을 이제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골수에서 밖으로 나가라. 가서 싸워라. 그럼 골수 나갈 때 내 거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항체 가지고 있는 비세포 그건 죽여버리고요. 면역 관용 현상으로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남은 애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현재 지금 이런 애들은 언제 어디에 와 있습니까? 림프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조직이죠.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림프절 또는 조직이에요.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 아까 이 얘기했었을 때 여기는 뭐였습니까? 골수였습니다. 골수. 골수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직, 림프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직 또는 림프절에서 이러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다. 자, 그럼 분화된 비세포들이 있고요. 이 분화된 많은 비세포들 중에 1번 비세포, 2번 비세포, 3번 비세포들 중에 항원과 만날 수 있는 비세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항원과 반응할 수 있는 비세포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반응하죠. 그럼 뭐합니까? 바로 IgM급이라는 항체를 분비합니다. IgM급이라는 항체를 분비하고요. 도움 T세포라고 하는 애가 자극을 주면 그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지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세포, 항체의 급이 달라졌습니다. IgG급이라는 항체를 분비합니다. 그리고 기억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 건 아니고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급이 달라졌는데 뭐가 좋아졌느냐? 이 항체는 IgM급 항체보다는요, 결합력도 세고요, 분비량도 많습니다. 특히 혈액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세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얘가 나왔어요. 항원과 만났어요. 항원과 만나면 그 즉시 항체를 분비합니다. 요거 Y자 형태인 이 항체가 5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량체라고 불러요. 오량체인 이 항체가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비세포가 도움세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gG급 항체 분비하는 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급이 바뀌는 거예요. 급이. 그래서 도움세포는 대단한 거죠. 능력을 이렇게 확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확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너 IgN급 정도 분비가 되겠어? IgG급 분비해야지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어디다 분비할 거야? 혈액에 분비하고 싶어? 그럼 내가 IgG급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IgG급 항체는 혈액 또는 림프액 또는 태아에게, 산모가 태아에게 항체를 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급을 만들 수도 있어요. IgA급이나 IgE급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항체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항체의 종류와 급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비세포가 생성 가능한 항체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불변부가 달라져요.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 앞에서는 변이부에게 한참 하다가 불변부에게 탁 하니까 또 이거 학생들이 엄청 헷갈려해. 엄청 헷갈려 한다고. 골수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변이부의 변화예요. 변이부를 일단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항원과 반응하자 이 얘기예요. 림프절이나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불변부를 달리게 해보자. 그러면 항체가 종류가 달라진다. 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IgD급이라는 항체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골수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골수에서는 IgD급과 IgN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IgN급 만들던 애가 림프절로 오게 되면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때 Ig급 만들 수도 있고 IgA급 만들 수도 있고 IgE급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예. 항체들의 종류가 5가지예요. IgD급, IgM급, IgG급, IgA급, IgE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C분절이라고 하는 그 불변부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5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비세포가 있죠. 그 다음 뭐예요? 유전자의 재조합을 하잖아요. 유전자의 재조합을 하는 것은 어떠한 변이라고 했습니까? 변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변이부의 다양성이 일단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골수를 지나가지고요. 말초 림프 기원을 왔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IgM급 또는 IgD급을 만들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앞에 M은 이제 멤브레인, 막에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막에 붙어 있는 항체죠. BCR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항원이 들어오죠. 자, 항원이 들어오기 전에 변이부는 다양하게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비세포들 중에 항원과 반응할 수 있는 비세포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비세포가 항체를 분비합니다. 그걸 이렇게 IgN급에다 표현한 거예요. IgN급 항체 분비한다. 그런데 너 이거 분비해도 되겠냐? IgN급보다 더 좋은 거 분비해야지 하고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때 항체를 Ig급, IgA급, IgE급 분비한다. 이런 얘기예요. Ig급 항체는 혈액 또는 림프절에 혈액 또는 림프에게 분비하는 항체가 Ig급이에요. IgA급은 모유라든지 또는 소화관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내놓는 이런 항체들은 IgA급이에요. IgE급 항체는 기생충 방어라든지 요즘은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항체가 IgE급이에요. 그래서 이 도움세포라는 애가 지휘자 같은 애예요. 야, 비세포에게 또 이거 분비해, 저거 분비해 시킬 수 있는 애예요. 그런 애가 바로 도움세포입니다. 도움세포가 작용하게 되면 그제서야 기억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비세포, 기억T세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항체를 종류 열거했죠. 5가지 외우십시오. IgG급, IgM급. 처음에 이거 2개 만들죠. 그러다가 IgN급을 분비할 때는 오량체가 나오죠. 그러다가 도움세포가 영향을 줘서 나 이거 만들어야 돼 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Ig급, IgE급, IgA급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체들별로의 그 특징을 적었습니다. 자, Ig급 항체는요. 혈액 또는 림프에게 존재하는 항체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혈액 또는 림프에게 존재하는 항체. 단량체 1개짜리예요. 1개짜리. 이렇게 Y자 1개짜리.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결합력이 크고요. 항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Ig급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IgA급 1항체예요. 요 1항체라는 거 잘 또 출제합니다. 1항체. 이렇게. 그죠? Y자가 2개 있는 것. 자, 소화관, 모유 등에 많이 있습니다. 자, Ig급 항체 단량체예요. 얘는 약간 특이해요. 기생충방과 관련된 방언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데 많이 관련한다. 이 표현이 잘 나와요. 알레르기 반응 이거 딱 외우십시다.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라는 거 볼게요. 비세포가 IgE급 항체를 분비하면 이 분비된 IgE급 항체가 비만세포가 표면에 붙는 거예요. 그럼 알레르기 원인하고 이렇게 붙거든요. 양쪽의 항체가 다시 동시에 붙어요. 그럼 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방출하게 되는데 이건 염증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알레르기 반응은 기관지의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반응이고요. 그럼 기관지의 평활근이 수축이 되면은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호흡곤란에 이르게 돼요. 호흡곤란. 그걸 초기에 뚫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재채기고요. 이게 심해지면서 걸리는 것이 천식이에요. 이런 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꽃가루 같은 걸로 들까요? 자, 꽃가루가 날리는 시절에 기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야? 알레르기 반응인 거죠. 그 사람들은 몸속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꽃가루에 대한 IgE급 항체가 있는 거예요. 꽃가루에 대한 IgE급 항체가 비만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먼지 찐득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알레르기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 진먼지 찐득이가 내놓는 배설물이 있어요. 그 배설물에 반응할 수 있는 결합을 하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IgE급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찐득이 배설물에
붙을 수 있는 Ig급 항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이 비만세포 표면에 붙었다라는 거죠. 비만세포 표면에는 IgE급만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죠. 그럼 붙게 되면은 알레르기원이 왔을 때 그때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히스타민 방출되게 되면은 염증 반응, 또 평활근의 수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재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원이 와가지고요 결합을 했을 때 항세포가 이제 분비를 했습니다. 그럼 비만세포 표면에 가지고 붙었어요. 그러면 알레르기원이 비만세포 결합을 하게 됐을 때, 그죠? 항체를 통해 결합하게 되었을 때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매개물질, 즉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히스타민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면 이에 의해서 기관지 평근의 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게 특징. 자,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세포에 대한 얘기를 쭉 훑어봤는데 비세포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체 구조 특징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골수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변이부의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한 다양화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항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재조합이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이미 만들어진 항체는 변하진 않습니다. 변이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의 비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체는 동일한 항원과 반응합니다. 변이부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의 비세포가 다양한 항체를 만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비세포 자체가 다양한 거죠. 자, 그 다음 림프절로 이동했을 때, 조직에 이동했을 때 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직에 이동하게 되면 비세포들 중에 항원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비세포는 IgM급 항체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초기 항체는 IgN급이에요. IgD급도 있지만 분비되는 것은 IgN급입니다. 그리고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게 되면 도움세포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게 항체의 급을 다르게 분비합니다. 그게 Ig급, IgA급, IgE급이 되는 거죠. IgE급, 즉 G급, A급, E급 상황에 맞게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번에는 T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T세포. 자, T세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MHC라고 하는 분자.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분자인데 한글로 하게 되면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 조직 이식을 할 때 중요한 분자예요. 조직이 적합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분자다. 그래서 우리가 MHC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을 이식할 때, 피부 이식이나 또는 장기 이식할 때 이 분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우리 몸에는 내 거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 MHC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게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대립연자의 종류 자체가 다양합니다. 대립연자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MHC가 1번 타입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1번 타입 갖고 있어요. 다른 분은요 2번 타입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MHC가 다른 거죠. 명찰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간에 1번인 사람과 2번인 명찰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조직 이식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직을 이식해 줘봐야 내 게 아니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찰을 인식하는 애가 있어야죠.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다른 거예요. 경찰이 있어야겠네. 그지? 그 경찰에 해당하는 애, 검사하는 애 누굽니까? 바로 T세포입니다. T세포. 그래서 T세포는 MHC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T세포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직 이식 거부 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MHC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같은 사람, 뭐 쌍둥이면 제일 좋겠죠. 쌍둥이는 유전자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같은 명찰일 테니까. 그렇게 이식하는 거는 뭐 전혀 거부 반응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리분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특히 자, MHC는 1형과 2형의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또 1형도 사실은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고 2형도 여러 개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MHC가 똑같은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를 빼고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이식을 하는 것은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해주게 되면 면역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면역 억제제만 투여해도 이식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역 억제제 투여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 이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얘기는 뭐 이제 접어두고 그러면 1형 MHC와 2형 MHC가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형 MHC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생성된 단백질 조각을 제시한다. 2형 MHC라고 하는 것은 내포작용으로 분해된, 즉 내가 먹은 섭취한 단백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위에 있는 것은 내부 유래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외부 유래가 되겠죠. 위에 있는 것은 내부 유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외부 유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1형 MHC와 2형 MHC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형 MHC와 2형 MHC가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1형 MHC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가 만든 단백질을 제시하는 거죠. 2형 MHC는요? 내가 먹은 단백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1형 MHC는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나 이거 만들었어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MHC는 명찰과 같은 겁니다. 주민등록증 생각하십시다. 주민등록증. 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거기 글자가 써 있는 게 항원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시다. 글자가 항원 제시하는 거 생각합시다. 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 한글 써 있잖아요. 한글. 그죠? 네, 한글. 내가 이렇게 만든 거가 한글이야. 그럼 뭐 제시해도 별다른 반응 없겠지. 자, 그런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 아랍어로 써 있어. 그러면 테러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약간 죄송하지만, 그지? 테러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1형 MHC라고 하는 그 내 명찰에다가 내가 먹은 거를 제시하는 건데 먹은 게 아랍어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먹은 거를 제시한다 또는 만든 걸 제시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1형 MHC에 제시한 것은 내가 만든 건데 테러범 만들었다 생각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죽여야겠죠. 야, 너 테러범 만들고 있어? 알아보네? 죽여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형 MHC라고 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가지고 있고요. 내가 만든 단백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단백질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포 독성 T세포가 인지를 하고요. 이 세포 독성 T세포가 만약에 이게 아랍어 단백질 항원 조각이 만들어졌어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바이러스의 단백질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당 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드는 게 뭐야? 바이러스야? 그럼 죽여버린다 이 얘기예요. 반면에 2형 MHC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먹은 단백질을 제시한다는 거죠. 먹은 단백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단백질을 제시한다. 그럼 내가 먹은 단백질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B세포나 수의장세포나 대의세포 같은 항원 제2세포가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항원 제2세포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뭘 드셨나? 저 항원을 먹었어요. 항원을 먹었어요. 테러범을 잡아 먹었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칭찬해줘야지.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도움세포가 와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2형 MHC 가지고 있는 애들이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B세포나 수지장세포나 대의세포가 칭찬받는 거죠. 야, 너 잘했다. 알겠어요? 그럼 B세포는 뭐합니까? 급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도움세포가 자극을 주면 급이 바뀐다. 너 잘 먹었어. 그리고 I G급 분비하고 있었구나. 이번에 I G급 분비해야 돼. 더 강력하게 한번 나가보렴. 그지? 그런 게 뭐예요? 도움세포죠. 대의세포한테는요. 야, 너 잘 먹었어. 더 활성화되어서 세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HC 항원조가 인지가 되면 해당되는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B세포가 되었건 대의세포가 되었건 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도움세포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죠? 자, MHC라는 거 특징 아시겠어요? MHC 특징을 아셔야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다. 자, 이번엔 세포가 또 도움세포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포독성 세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TC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독성 세포를 얘기합니다. TC세포, 사이토톡식 T세포. 얘 표면에는 CD8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CD8, 일형 MHC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TCR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얘가 항원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CD8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일형 MHC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TCR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원조가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원조가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일형 MHC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세포는 경찰이에요. 그죠? 경찰. 주민등록증 검사하러 가볼까?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거예요? 네. 어떤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거예요? 일형 MHC라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딱 잡는 거죠. 일형 MHC 잡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지? 먹은 거 제시하는 거였지 않은 거예요. 먹은 거, 죄송합니다. 만든 거 제시하는 거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만든 거가 뭐지? 하고 보는 거죠. 그걸 뭘로 봐요? TCR로 보는 거예요. TCR로 만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는 항원이네.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있네. 요거 봐라, 요거. 이놈 봐라. 요거 죽여버리자. 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TCR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을 인식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항체처럼요. 그리고 MHC 항원 조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항원 조각을요. 그래서 만약에 인식된 애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퍼포린 글렌자임 분비하는 거예요. 퍼포린은 구멍을 내는 거고요. 글렌자임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 애가 죽잖아요. 얘가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든 단백질을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프로테아솜이라는 것을 분해해가지고 만든 단백질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도움세포라는 겁니다. 도움세포는 CD4번 단백질 갖고 있기 때문에 CD4번 갖고 있기 때문에 CD4 플러스 T세포 이렇게 불러기도 해요. TH세포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도움세포는 CD4번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고 TCR을 갖고 있습니다. CD4번이라는 단백질은 이형MHC 인식하게 되어 있고요. TCR은 요 항원 초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자, 도움세포도 경찰이거든요. 나는 뭘 인식하는 거야? 난 뭘 인식하지? 주민등록증 중에 이형 MHC 인식하는 거죠. 이형 MHC 내놔봐. 자, 이거는 뭐지? 먹은 걸 제시하는 거지. 먹은 거를. 뭘 먹었나 볼까? TCR로 촥 만지는 거죠. 응? 항원이네. 바이러스 드셨네요. 잘했네요. 누구시죠? B세포시네요. 그러면 IgN급만 알고 Ig급 분비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CR과 CD4번 단백질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항원 조각을 인식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흥분시킬 수 있는 물질, 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분비해가지고요. 상대방 세포를 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상대방 세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반응성이 강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이거 에이즈라는 거죠. HIV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는 CD4번을 인식해가지고 이거 간염합니다. 그럼 CD4번을 갖고 있는 T세포는 누굽니까? 도움세포거든요. 그럼 도움세포라는 HIV가 간염이 될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무서운 애들이죠, 얘들은. 경찰을 죽여요, 경찰을요. 무질서 상태가 오겠죠? 그죠? 자, 면역세포에 무질서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결핍이라고 부릅니다. 면역결핍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면역결핍이 후천적으로 일어났죠? 면역결핍이 후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후천성 면역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TCR 모습 보여주는데, 여러분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항체가 비슷하죠? 자, 이 그림 보세요. 항원 제2세포가 있죠? 누구라고요? B세포, 수지상세포, 또 누구라고요? 대지세포. 그럼 상대방 얘는 누굽니까? T, H세포일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럼 여기 표면 단백질 누굽니까? CD, 4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여기 MH 있습니다. 몇 형 MH입니까? 2형 MH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TCR 있죠? 자, 그러면 CD 4번 단백질 가지고 2형 MH 인식하고요. 여기 엔티젠이라고 하는 항원 단백질 조각이 있을 때 그 단백질 조각을 TCR 인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드셨나 확인해 본 거죠. 잘 드셨네요 하면 항체 분비를 시키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도움 세포라고 하는 애는 뭘 갖고 있습니까? CD 몇 번 갖고 있습니까? CD 4번 갖고 있죠? 요거는요. 예? 2형 MHC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발 가는 세포 뭐 갖고 있습니까? CD 8번 갖고 있죠? CD 8번. MHC는요. CD 1형 MH가 있는 거예요. 여기 레전드가 약간 오류가 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보지 마시고 밑에 거만 보시고 생각할게요. 밑에 거 보시고. 자, 이거 관계 외우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 4 곱하기 2가 8이고요. 8 곱하기 1도 8이잖아요. 그래서 T세포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둘 다 8이 나오게끔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곱해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뭐 이 방법 괜찮으니까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전체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가 먼저 일어나죠. 선천성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항원이 없이도 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특이적 반응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죠. 처음에 B세포가 IgG N급 항체를 분비하는데 그게 단백질 항원이어가지고 제시를 할 수가 있으면 누가? 네, 도움세포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움세포가 영향을 주게 되면 그 B세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어서 형질세포는 IgG급 또는 IgA급 또는 IgE급을 분비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움세포라든지 세포성세포라든지 또는 요 기억세포, 기억 B세포는 오래 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남아가지고 있다가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항원이 또다시 들어오게 되면 비특이적 반응 역시도 일어나고요. 특이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기억세포들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기억도움세포가 기억 B세포를 바로 자극하면 얘는 이미 IgG급을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IgG급 항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때는 이 IgM급 항체가 먼저 나옵니다만 그래서 얘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만 2차 면역 반응 때에는 IgG급 항체가 먼저부터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일부 분화된 B세포들도 있겠죠. 또 만들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앞에서 반응 안 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애들도 IgN급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반응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죠? 기억 세포라는 것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보다 강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 항원 제2세포라고 하는 애가 항원을 보여주죠. 그럼 도움세포가 활성화되는데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아니라 자기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도움 T세포하고요. 그 다음에 B세포는 이제 분류가 되죠. 이건 좀 특이하게도 형질세포, 오래 살지 못하지만 항체를 분비한 세포와 기억 B세포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세포 T세포라고 하는 애는 기억 세포 T세포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 세포들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특징 아시겠죠? 자, 항체 생성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1차 면역 반응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IgN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IgG급이 뒤늦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1차 면역 반응은 IgN급의 항체에 의해서 거의 끝나버린 상황이죠, 사실은요. 자, 처음에 나오는 항체는 11종 원래 나온다면 자, 2차 면역 반응입니다. 2차 면역 반응은 처음부터 IgG급이 나와요. 왜요? 기억 B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IgG급 항체가 처음부터 많이 나옵니다. 시간 짧죠? 3일이면 충분히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항체 생성량도 증가되어 있고요. 항체 결합력도 역시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T세포의 분화 과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시험에 거의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T세포도 이 TCR이라고 하는 것을 항체처럼 다양하게 만든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분화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골수에서 일어납니까? 아니, 흉선에서 일어나죠? 흉선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흉선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결국 양성선별 과정과 음성선별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양성선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TCR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고 CD 4번과 CD 8번을 잘 만드는 과정,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TCR과 CD4번, CD8번을 잘 만들었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만들어 놓게 되면은 CD4번을 갖고 있는 T세포와 CD8번을 갖고 있는 T세포가 나눠지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안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안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애들을 내 항원과 반응시켜서 반응하지 않는 애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면역 관용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면역 관용. 자, 그것이 음성 선별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은 흉선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TCR 유전자를 재조합하죠. 유전자 재조합은 항체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T세포라는 것도 종류별로 다양하고요. 그리고 항체처럼 다양한 TC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D4번과 CD8을 처음엔 다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CD4번과 CD8번의 단백질 갖고 있는 각각 T세포와 T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밖으로 빼내기 전에 흉선에 있는, 자, 이거 이제 다 흉선에 일어난 거거든요. 흉선에 있는 대익세포와 흉선에 있는 수생세포가 항원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본체만 체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기 항원에 대한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선 자기 항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항원에 반응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내 거와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과 반응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흉성과 골수에서 분화가 되어 나올 때 B세포와 T세포들은 면역 관용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B세포가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나를 공격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T세포들도 TCR을 워낙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들이 이제 나와서 활동하려고 할 때 그때 자기하고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항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반응하면 이거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실수로 이런 애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세포가 돼버리죠. 그런 애들을 자가면역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뭐의 실패예요? 면역 관용의 실패. 면역 관용의 실패. 이게 일어난 거죠. 자, 그 질환들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항체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한다. 우리가 일형 당뇨병이라고 불렀던 질환이 있죠. 췌장의 베타세포 파괴되는 질환. 자, 갑상선 비대증, 그레이브스병, 항체가 갑상선의 TSH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TSH 작용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에 걸린 경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다발성 경화증, 신경세포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 그래서 신경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굳으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류머스성 관절염, 에디슨병은 그렇게 출제 잘 안 하는 편인데 부신 피지를 공격해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안 되는 경우를 에디슨병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류머스 관절 이건 많이 얘기하죠. 관절 쪽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 질환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자가면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용어들 배웠습니다. 자, 억제 T세포는 여러분 출제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 항체의 분비를 감소시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식도죠. 아래쪽에 있는 건 누구예요? T세포. 위쪽에 있는 건 누구예요? 항원 J세포. 그러면 뭐예요? CD 8 또는 4. 근데 항원 J세포니까 CD 4라고 보시고요. 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MHC가 2형 MHC. 항원 조각 안티젠 TCR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세포와 T세포라는 것들의 그 특징을 얘기했어요. 얘들 도대체 뭐하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떤 분화 과정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복잡하지만 되게 잘 나오거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좀 추가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항체의 기능, 뭐 수열 관계 이런 것들 제가 잠깐 쉬었다가 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